안녕하십니까.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법관 징계 절차 개시 신청 고발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영배를 징계해달라고 고발을 했는데요. 구주화 변호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일하지 않고 딴짓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 왜 이 문영배가 독후감 썼다고 말씀드렸죠. 무려 88건의 독후감을 일과 시간에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약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게으른 이런 그리고 딴짓한 이런 자에 대해서 법관 직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퍼블릭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말이죠. 구주화 변호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다가 법관 징계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변호사는 신청 원인에 법관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업무 시간에 무려 88건의 독후감을 작성, 업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구주화 변호사가 올린 법관 징계 절차 개시 신청서가 나와 있습니다. 신청인은 구주화로 되어 있고요. 징계 대상자는 문형배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신청 취지는 법관 문영배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신청 원인은 법관 문영배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업무 시간에 무려 88건의 독후감을 작성 업로드 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그런 신청 원인이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무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책 읽고 감사문을 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 등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근무 시간에 일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사법부 불신뿐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헌법재판관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면서 대법원의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썼습니다.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직무 위반뿐만 아니라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도 법관 징계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이때도 징계 사유입니다.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기타 대법원장이 징계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이런데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4종류입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해임까지 가능합니다. 정직, 감봉, 견책의 4종류인데요. 문영배가 업무 시간에 독후감을 작성 정리한 걸 보면은 말이죠. 2024년 이 날짜를 보면 1월 7일, 2024년 1월 13일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카테고리, 그 다음에 책 제목,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나 보니까 읽은 책들이 거의 이 좌파와 관련된 이런 책들이 많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책들을 자기가 그 작성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문영배가 업무 시간에 독후감을 정리한 것이 시간별로 나타납니다. 시간을 보면 말이죠. 11시 57분, 14시 33분, 11시 51분, 15시 48분, 12시 1분, 11시 14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전부 다 업무 시간 아닙니까? 아침 9시부터 12시가 업무 시간이고 그 다음에 적어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업무 시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업무 시간에 독후감을 작성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업로드했다는 겁니다. 매일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 문 대행은 현재 업무 시간에 독후감 88편을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거는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만 추린 겁니다. 그것만 추려도 무려 88편입니다. 그러니까 주말과 공휴일, 점심시간 다 빼도 말이죠. 이에 대해 문 대행은 말이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업무 시간에 독후감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이 비판이 나온다는 것을 와 관련해서 업무와 무관치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궤변이죠. 이것이 어떻게 업무와 무관치 않습니까? 자신이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그거를 독후감을 쓴 건데 업무와 무관치 않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문형배라든가 또는 이미선이라든가 정계선 이런 애들은 너무나 뻔뻔스러워서 말이죠. 지금 당연히 회피를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문형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로 헌재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 구비해 놓은 책들이다. 자기가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기 때문에 헌재 업무와 관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출생, 기후위기, 문제 등 여러 책을 빌려 읽었는데 앞으로 심판할 문제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으면 도움이 된다는 차원이었다.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저출생, 기후위기 이런 책을 많이 빌려 읽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가 읽어놓으면 나중에 헌법재판관 할 때 도움이 될까 봐 했다. 블로그를 쓰는 데는 10분이 걸린다. 이 일을 하면서 휴식시간 10분 정도를 쓰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읽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도대체 읽고 나서 그럼 써야 되는 건데 읽지도 않고 말이죠. 남이 요약해 놓은 거 남의 독화 훔쳐다가 그럼 요약해서 블로그에 올렸다는 말입니까? 블로그를 쓰는데 10분 걸린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빨리 쓴다 하더라도 독후감을 쓰는 건데 뺏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10분 만에 쓸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자기 생각을 일기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책을 읽고서 그것도 자기 말대로 저출생, 기후위기 등등의 그런 전문적인 책을 읽었다면 읽고 생각돼야 되는 거고 정리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블로그 쓰는데 10분밖에 안 걸리고 일을 하면서 휴식 시간에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궤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너무나 궤변이어서 정말 어안이 벙벙하다. 이렇게 지금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문형배는 지금 구주화 변호사로부터 법관 징계 절차 개시 신청 고발을 당했는데요.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즉시 개시 신청을 받아들여서 말이죠. 개시 절차를 신청하고 그리고 법관 징계위원회에 올려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뻔뻔하고 그리고 탄핵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불공정 재판을 할지 그 충분히 앞뒤를 우리가 재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문형배는 이재명과의 관계, 그다음에 과거에 썼던 글들의 문제점, 그리고 편향된 시각, 그리고 팔로우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불공정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와 같이 궤변으로 일관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엄청난 중대한 일을 이런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는지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법관 징계위원회는 즉시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이 게을리한 그리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이 문형배에 대한 징계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뭐 경고나 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문형배를 4월 18일이면 물러나기 때문에 물러나기 전에 바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구주화 변호사 잘했고요. 문형배 즉시 징계 개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님 즉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 많이 퍼져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써주시면 알고리즘에 걸려서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구독해 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강실업 TV입니다.